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미국 최고의 기업들이자 코로나 이후 나스닥을 이끌었던 미국의 대장주들. 하지만 최근에 그 주가 흐름이 너무나 지지부진해서 우리를 지루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파망에 대해서 한번 흐름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파망이라고 하면은 원래는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넷플릭스, 그리고 구글을 얘기하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최근에 더 대세 주식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엔비디아를 넷플릭스 대신 넣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그러니까 구글은 3분기의 호실적과 4분기 좋은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최근 주가 흐름이 꽤 괜찮기 때문에 굳이 오늘 다룰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넷플릭스와 구글을 제외하고 엔비디아를 추가해서 총 5개 기업,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기업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밸류에이션에 관한 분석은 제가 이전에 해둔 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기업들의 기본적인 밸류에이션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밑에 설명란에 그동안 제가 이 기업들에 대해서 올렸던 영상들의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링크를 따라가서 영상을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이 기업들의 최근의 주가 흐름과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차트를 보면서 주가 흐름을 짚어볼 텐데요. 오늘 다룰 대부분의 주식이 사실 모양만 살짝 다를 뿐 큰 틀에서 보면은 대동소이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볼 주식은 페이스북인데요. 대부분의 상승 주식이 그렇듯이 코로나 이후의 기본적인 주가 흐름은 상승하고 횡보, 그리고 상승하고 다시 횡보, 그리고 또 상승하고 횡보하는 흐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주식은 대부분 이런 주가 흐름을 가진다고 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업의 미래 가치가 훌륭하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주가가 상승하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익을 실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주가가 횡보를 해요. 그러다가 다시 기업이 미래에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 지금보다 더 높은 가치의 기업이 될 거야 하는 그런 비전을 보여주면 그때 주가는 다시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상승하면 이익을 실현하고 싶은 사람들이 나오면서 횡보를 하겠죠. 그래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주식은 이런 주가 흐름을 반복해요.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주식들이 대부분 다 대동소이합니다. 페이스북의 차트를 보셔도 익숙한 패턴이 나오죠. 주가의 고점이 점점 밑으로 내려오고 있고 또 저점은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모양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바로 테슬라에서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던 모양입니다. 삼각형 모양이죠. 그러면서 전반적인 거래량은 줄어드는데요. 이거는 매수세랑 매도세가 서로 눈치를 보면서 어느 한쪽이 강하게 힘을 내지 못하고 줄다리기로 치면은 양쪽의 힘이 너무 격렬해서 줄이 어느 한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중간 지점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줄다리기는 영원히 계속되지 않아요. 어느 한쪽에 힘이 빠졌을 때 결국 줄은 넘어옵니다.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런 삼각형 모양도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에 힘이 빠지는 순간 위로 올라가거나 밑으로 내려가거나 승부가 납니다. 그리고 그거는 고점이 점점 내려오고 저점이 점점 올라가면서 그 둘이 만나는 꼭지점, 그러니까 줄다리기로 치면 어느 한쪽의 힘이 완전히 빠지는 그 지점에 이르러서 급격하게 주가가 오르거나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어느 방향으로 오른다 그랬죠? 네, 이제껏 주가가 크게 흘러왔던 방향, 그 방향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음에 볼 애플입니다. 네, 애플의 주가 차트는 사실 페이스북보다도 더 테슬라에 닮아 있습니다. 상단이 저항선에 막혀 있으면서 저점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승 삼각형의 모양이죠. 이게 바로 예전의 테슬라의 모습에 가장 닮아 있는 차트 모양입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어떻게 됐죠? 바로 그 상승 삼각형의 윗변을 뚫고 올라간 다음에 제가 지붕 뚫은 주식에게 벌어지는 일이라는 영상에서 소개했듯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테슬라는 S&P 500의 편입이라는 그런 호재랑도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더 상승폭이 크기도 했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상승 삼각형의 윗변을 뚫고 올라간 주식은 그 이후로 주가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트상으로 그 다음 저항선이라고 할 수 있는 140 부근까지는 쉽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왜 이런 모양이 나오겠습니까? 저점이 계속 위로 올라가면서 저항선 부분에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즉 저항선이 밑에서부터 계속 올라오는 주가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뚫리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주식의 주가를 한번 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위에는 막혀 있고 밑에 저점은 점점 올라오고 있죠. 그 다음에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상승 삼각형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삼각형 모양이에요. 고점은 점점 밑으로 내려오고 있고 저점은 점점 위로 올라오고 있는, 그러다가 양꼭지점이 만나는 그 순간에 어느 한쪽으로든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는 상승 삼각형에 가까운 모양이죠. 위에는 저항선에 막혀 있고 밑에 저점은 계속 올라오고 있는, 그래서 저는 이 파망 주식들은 결국 대부분 지난날의 테슬라 그리고 이번 애플의 상승처럼 결국 삼각형의 윗변을 뚫고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지점이 어디가 되느냐, 그 타이밍만 다 다를 뿐이죠. 사람들은 보통 지지부진한 주식에 흥미를 잃고 급등하고 있는 주식에만 관심을 기울여요. 그래도 참고 기다린 시간이 아까워서 억지로라도 붙들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지루함을 참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참고 견디던 꽤 인내심이 있던 사람까지 팔고 나가면 그때부터 비로소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주식이 그렇게 오르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팔고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매수를 해요. 그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기 시작하면 다시 상승을 멈추고 조정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조정이 몇 달간 계속되면 앞에 설명드린 내용의 무한 반복이에요. 사실 주식으로 돈을 버는 가장 쉬운 방법은 사람들과 반대로 하는 겁니다. 정말로 믿음이 가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투자를 시작한 기업 한 3곳 정도가 있다고 하면은 대부분 한 3곳에서 5곳 정도로 분산 투자를 하시죠. 평상시에 지지부진하게 오르지 못하고 있는 주식에 돈이 생길 때마다 적립식으로 계속 투자를 하십시오. 그러다 그 주식이 오르기 시작하면 그때는 추가 투자를 멈추고 그냥 팝콘 뜯으면서 그 주식의 주가 상승은 재밌게 즐기세요. 그리고 오히려 오르지 않고 있는, 즉 지루한 주식에 돈을 더 많이 넣으십시오. 그러다 오르던 주식이 상승을 멈추고 이번엔 반대로 횡보하던 주식이 오르기 시작하면 이제는 그 반대로 하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횡보하고 있는 주식을 팔아서 오르고 있는 주식에 돈을 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고통을 받을 확률이 큽니다. 만약 내가 여러 곳에 분산 투자하고 있지 않고 한 가지만 사고 있다면 그때는 믿음이 정말 강하고 확실하다면 오르던 내리던 횡보하던 그냥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날짜에 계속 적립식으로 사면 됩니다. 하지만 그 정도까지의 확신은 없다면 그때는 앞에서 말한 대로 오를 때는 그냥 즐기다가 떨어질 때만 줍줍하세요. 기본은 똑같아요. 지지부진하다고 해서 팔고 다른 데로 넘어가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가가 안 오르는 시기에 그때 내가 싸게 주식을 더 많이 모을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공통적인 핵심입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사기 전에 최대한 객관적으로 주식을 살펴봐야 하고 이미 사고 난 이후에는 늘 긍정적으로 좋은 면만 보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반대로 해요. 사기 전에는 그저 오를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조사도 안 해보고 쉽게 매수 버튼을 누릅니다. 반대로 매수를 한 이후부터 갑자기 극도로 객관적이고, 아니 그 경지를 넘어서 회의론자가 됩니다. 그래서 늘 매도 버튼을 누를 타이밍만 엿봐요. 그 반대입니다.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최대한 신중해야 하고 반대로 매수를 하고 난 이후에는 매도 버튼은 최대한 꽁꽁 감춰두어야 합니다. 가능한 생각도 안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파망 주식을 예로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매수를 한 종목이라고 한다면 파망이 아니더라도 그 어떤 종목이라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그 원리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지지부진할 때, 남들이 쳐다도 안 볼 때 그때 더 매수를 하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브랜드가 오랫동안 가격 인상을 안 하고 세일을 계속한다면 여러분은 좋아하시겠죠?
그런 마음으로 더 사시는 겁니다. 그러다 오르기 시작하면 잠시 팝콘 드시면서 즐기세요. 그러다 떨어지면 다시 줍줍을 하면 됩니다. 팔려는 생각은 최대한 하지 마시고요. 이게 제가 파망을 비롯해서 여러분이 어떤 주식을 가지고 계시던 가장 편하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추천드리는 투자법입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어떤 주식을 가지고 계시던 항상 행복하게 투자 생활 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